자, 이번 시간은 고전문법 6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높임법, 우리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문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현대든 고전이든 높임법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현대 높임법부터 볼게요. 자, 높임법이란 건 뭐냐 하면은, 자, 대상이나 청자가 높거나 낮은 사람인 경우. 선생님, 높임법인데 왜 낮는 게 있어요? 자, 우선은 대상이나 청자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인 경우 사용한 게 높임법인데, 자, 먼저 높은 사람인 경우는요, 요거는 주체하고 객체가 높은 사람인 경우만 쓰는 거고, 높거나 낮은 사람인 경우는, 자, 상대 높임이 높거나 낮은 사람 이렇게 쓰는 거야. 우선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있어, 이렇게. 화자가 있으면 듣는 상대인 청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해당되는 게 대상이야. 자, 그 다음에 주어인 주체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200살 먹은 할아버지라고 해서 나를 높일 수는 없잖아요. 화자인 나를 높일 수는 없다고. 자,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임법은 화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할아버지께서 주체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잖아. 주어는. 자, 할머니께 대상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불렀잖아. 그럼 청자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높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자, 이렇게 먼저 종류부터 외우고, 문법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종류부터 외우는 거예요. 자, 먼저 주체 높임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어에 해당되는 거야. 자, 종류는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이렇게 있다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간접 높임이야. 자, 진짜 주어에 높은 사람인 경우가 있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올 때는 직접 높임 써야 돼. 주체 높임 중에서 직접 높임 써야 하는데, 간접 높임은 주어에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높여주냐? 이걸 찾긴 돼. 높은 사람과 주어가 관련이 돼요. 자, 주어가 높은 사람과 관계가 돼, 이렇게.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뭐가 관련되냐? 이런 게 관련돼요. 신체나 소유나 생각이나 뭐 심리, 이런 게 관련이 돼요, 이렇게. 이런 게 관련이 된다. 뭐 관계라든가. 자, 직접 높임은 높임의 주격조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가가 주격조사죠. 이거의 높임의 조사가 깨서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간접 높임은요,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이 주어가 사물이나 낮은 사람이라는 경우야. 그러면 안 높여줘도 되는데 왜 높여주냐? 이게 높은 사람과 관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진짜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주격조사 깨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특서의 동사를 사용해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면 얘는 특서의 동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선생님, 특서의가 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다가 있다고 한다면 높임에 가시다가 있잖아. 그런데 원래 단어는 가다에서 나온 거잖아. 형태가 바뀌지 않고 선어말음이야 쓴 거야. 선어말음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 높임과 시간밖에 없다고? 이게 여기 높임이니까 선어음이겠지. 형태는 바뀐 게 없이 시만 낀 거지. 얘는 특수어의가 아니야. 얘는 특수어의가 아니고. 그런데 있다가 있으면 계시다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계시다는 아예 형태가 바뀌었잖아.
자다가 있으면 주무시다가 있잖아, 이렇게. 형태가 아예 바뀌었잖아. 아프다가 있으면 편찮으시다가 있잖아. 먹다가 있으면 잡수시다가 있잖아. 그 다음에 드시다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형태가 아예 바뀌는 게 이게 뭐라고요? 특수어휘야, 특수어휘. 자, 주체 높인 서너말 어미는 얘는 앞에가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쓰는 거야. 가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시를 쓴 거고, 있다는 있으시다, 많으시다는 받침이 있으니까 을을 쓰는 거야. 시를 사용한 거고요. 간접 높임도 주체 높인 서너음이 시를 사용해요, 이렇게. 공통점은 얘네. 얘. 자, 그러면 자, 간접 높임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얘 하나씩만 들어볼게. 자, 직접 높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신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자, 높임의 주어가 진짜 높은 사람이 나왔죠. 그 다음에 특수어휘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주체 높임 중에 직접 높임이죠.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신다. 그러면 가다에 시 썼지. 그럼 주어에 높은 사람 나왔잖아. 그게 얘도 직접 높임이겠죠. 그럼 반면에 간접 높임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얘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계시다는 특수어휘 사용했잖아. 근데 얘가 지금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교장 선생님과 관련이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간접 높임 써야 하니까 간접 높임은 선어함만 씁니다. 이따에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간접 높임이라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다. 어? 그러면 얘가 주어잖아. 얘도 주어잖아. 그럼 얘가 S1, 얘가 S2. 그럼 교장 선생님이 많은 게 아니라 연세가 많은 거잖아. 그럼 V2. 그런데 이 깨서는 이 서술은 얘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교장 선생님과 관련이 되잖아. 그러니까 많다에 시만 쓰는 거. 이게 뭐라고? 간접 높임을 한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죠. 자, 높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객체 높임이야. 무조건 얘가 기준이 돼야 돼요. 고전에서도 얘가 중요한 거고요. 자, 객체는 대상은 뭐냐면 무엇을 얘기할 거냐고.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다는 게 대상이야.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나. 자, 그러면은 무엇을 목적어. 무엇에게. 무엇게 부사어. 부사어나 목적어에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높임의 부사격 조사인 에게의 높임의 부사격 조사가 깨야. 그 에게 높임의 부사격 조사가 깨야. 에로와깨는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에로와깨.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주체 높임 중에 직접 높임도 특수어휘 동사를 사용하는데 얘는 객체 높임도 특수어휘 동사를 사용해요. 이 네 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주체 높임 중에 직접 높임으로 가야 돼요. 그 네 개가 뭔가 꼭 외워야겠죠. 자, 걔는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여쭈다, 여쭙다는 둘 다 표준으로 인정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뵙다, 뵙다하고 똑같은 게 배다하고 똑같겠죠. 네, 똑같은 거 이게. 자, 네 단어 한번 꼭 외워볼게요.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뵙다.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자, 이러면은 목적어나 부사에 높은 사람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볼게요. 멋먹게 들이다. 그럼 이 들이다는 깨하고 연결되겠죠, 이렇게. 나는 할머니를, 얘는 느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수하고.
나는 선생님께, 깨는 얘하고 되겠죠. 나는 할머니를, 얘는 너라고 되겠죠. 이렇게. 여기 들이다하고 엿주다는 앞에 부사어에 높은 사람이 나오겠죠. 자, 모시다하고 뵙다는 목적어에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해놓고. 자, 여기다 얘 하나 들어볼까요? 얘를 여기다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나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 드리다는 주다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자, 들이다, 모시다, 엽다, 뱉다 이 대상 꼭 외워놓고 자, 얘는 부사어에 높은 사람 나왔다고 이렇게 대상이 얘라고 대상이 높은 사람이니까 들이다. 얘는 기침을 썼다고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들이다, 모시다, 엽다, 뵙다. 여기 목적어 높은 사람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객치 높임이라고요. 자, 이번엔 상대 높임. 그럼 상대 높임은 청자겠죠. 말하는 사람의 상대가 청자니까. 청자가 높은 사람인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럼 청자는 뭘 불러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부르거나 뭐 이름 다음에 예를 들면 할머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쉼표 주죠. 이렇게. 자, 얘는 서술어의 어말어미에 대립되는 게 선어말어미잖아. 다시 또 어말어미 중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고. 그 중에 종결어미, 이게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죠. 자, 종결어미를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자, 종류는 자, 격시체가 있어. 그럼 얘는 공적이겠죠. 예의를 갖춘 거지. 비격시체는 집에서 하는 거야. 얘는 사적인 거죠. 얘는 친근감을 부여하죠. 엄마가 더 친근하잖아. 서술어 종결어미를 변화시킨데 일명 하십시오체 얘가 아주 높임이야. 자, 그 다음에 하오체는 예사 높임이고 하계체는 예사 낮춤이고 예사 낮춤이고 높임이고 자, 해라체는 아주 낮춤이고 자, 해여체는 두루 높임이고 자, 해체는 두루 낮춤이고 자, 종결어미만 바꾸면 돼요. 근데 서술어만 보면 된다고. 서술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안다가 있다고 한다. 할머니 불렀잖아. 불렀으니까 상대높임 써야 돼. 상대높임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 때 다 쓰는 거야. 왜? 여기 낮춤 있잖아. 낮춤. 여기 높임도 있지만 낮춤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쓰면은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10이나 습을 쓰면 여기 10이나 습을 쓰면 하십시오체 여기에 앉으오 이렇게 오 쓰면 여기에 앉게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앉아요 이렇게 요 쓰면 되고 반말하면 여기에 앉아 이렇게 하면 이게 상대 높임이라고.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 참고 한번 볼게요. 높임의 명사도 있어요. 높임의 명사. 자, 예를 들면 집이 있으면 댁이 있죠. 말이 있으면 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단어는 좀 특이하죠. 낮은 사람이 말할 때는 낮춤이야.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난 낮은 사람이잖아. 근데 그 말은 내가 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낮은 사람이 말하면 얘는 낮춤이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럼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경우는 얘는 높임이고 자, 이름이 있으면 성함이 있죠. 나이가 있으면 연세가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밥이 있으면 뭐 진지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높임의 명사야. 높임의 명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먼저 현대의 높임법은 자, 높은 사람을 높일 때는 주체와 객체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여기 낮춤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상대 높임에 해당되는 거고, 주체, 객체, 상대인데, 객체가 기준이 되는데, 자, 먼저 부사나 목적어 높은 사람 나오고, 높임의 부사기 주사, 깨를 쓴다고. 특수어의 네 단어 꼭 기억해놔야겠죠? 들이다, 모시다, 엽다, 뱉다. 자, 주체는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자, 간접은, 자, 특수어의 동사에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주체 높임의 선어미를 쓰는데, 주어의 높은 사람이 아니라 주어의 높은 사람과 관련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주어가. 관련은 신체 소유 생각이고, 자, 상대 높임은 청자가 높은 사람인데 뭘 불러야 한다고, 이렇게. 서술어의 종결 어미를 변화시킨다고. 종류는 격시체와 비교시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고전 문법의 높임법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고전도 비슷해요. 자, 현대하고. 자, 그런데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우선 고전은 무조건 우리말 풀이가 밑에 나온다겠죠. 우리말 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꼭 기억해야 돼. 우리말 풀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체든 객체든 상대든 모든 높임법에서 얘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요. 선어말 어미. 현대에서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거는 여기 주체밖에 없잖아. 선생님, 상대 높임은, 상대는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말 어미 중에 종결 어미를 사용해요. 그러면 모든 건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고전은 주체든 객체든 상대든, 여기 상대 있어요. 이따 쓰기로 하고, 자, 모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고전의 높임법에서 현대하고 가장 가까운 거는 주체 높임이겠죠.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며. 그 다음에 굳이 말하면 상대 높임은 어말 어미를 사용하니까, 아무튼 어미니까 가장 달라진 건 객체 높임이겠죠. 객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다며. 근데 현대에서는 특수의 네 단어를 사용한다며. 그러니까 가장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니까 우리 시험은 고전은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여기 잘 기억을 써야겠다. 이렇게. 자, 먼저 해볼게요. 똑같아요. 고전은 주체 높임은 똑같이 주어의 높은 사람인 경우, 여기는 간접과 직접 이런 거 다 물어보지 않아요. 자, 높임의 주격조사 뭐 쓴다고? 깨서를 써. 근데 그 당시는 어두자연분한 게 있었다고. 그러면 현대 이 깨서를 그 당시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이게 어두자연분. 자, 깨서. 이게 깨서야, 이게. 지금 따지면. 똑같네요, 보니까.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어머, 똑같네. 주체 높임 선어미. 여기 현대 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개를 사용해요. 자, 먼저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게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앞에 있는 게 어가이잖아. 그럼 잘 봐. 자, 선어말 어미에, 자, 선어말 어미 뒤에 어말 어미가 기억했죠. 어말 어미에 초성, 자음이야. 초성을 가진 어미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얘는 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시. 그런데, 자, 얘는 모음을 가진 어미가 와. 그러면 초성의 이응이 모음이라고 했죠. 모음을 가진 어미가 올 때는 이럴 때 샤를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부처께서 딥에 이렇게 따올게요. 그 우리말 표현을 한다면 밑에 이렇게 부처께서 집에 이어졌게 한 거죠. 구경 안 됐고 집에 가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쓰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초성을 가진 어말음이 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쓴 거라고, 시. 그럼 반면에 아니면은 이 모음은 주로 생략이 되거든요. 생략이 되면 끝에 아무것도 없겠네? 이런 경우. 아니면 요 대 앞에 이 대 앞에는 여기가 오가 생략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 앞에는 오가 생략됐으니까 오가 뒤에 있는 거야. 샤를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은 부처께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딥에 예를 들면 가샤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여기 모음이 생략된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샤. 아니면 부처께서 가라샤 오가 생략된 거야. 그럼 대 앞에는 이렇게 샤를 쓴다고, 이렇게.
그럼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거든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현대하고 약간 다른 게 주체는 선어어미를 두 개 쓴다. 초성이 올 때는 시를 쓰는 거고, 자, 모음으로 끝나거나, 모음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샤를 쓰거나, 대 앞에는 샤를 쓴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상대 높임이야. 아니, 이제 객체 높임이야. 자, 똑같아요. 대상이 주어나 목적어에 높은 사람이 온 경우는 객체 높임을 써야 돼요. 똑같죠? 객체가 부사나 목적어에 높은 사람이 온 경우, 주어가 아니라 부사. 자, 높임의 부사격 조사. 그 당시는 뭘 써요? 현대는 깨를 쓰잖아. 근데 그 당시에 어두장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 깨에 해당되는 게 그 당시는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깨. 이렇게 깨. 이게 깨야. 자, 그런데 여기 현대는 특수의 네 단어 쓰잖아. 동사 네 단어. 들이다, 모시다, 옆다, 뵙다. 그런데 얘는 객체 높임은 선어어미를 사용해요. 그러면은 선어말어미 앞에는 어간이겠지. 자, 뒤에는 어말어미겠죠.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잠깐 조사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자, 어간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선어말어미가 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말어미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요 어말어미가 먼저 요 어말어미가 초성을 가져. 첫 자음을 시작한다고. 초성이 있으면 뭘 쓰냐? 선어어미는 삽, 짭, 짭 이렇게 삽, 짭, 삽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고요. 요 한 묶음 하나 묶고 요 뒤에 누가 올 때? 초성을 가진 어말어미가 올 때 만약에 여기가 모음으로 와. 모음 시작 어미가 와. 어말어미가. 모음 시작 어말어미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렇게 돼요. 순경음 비읍이 있는 삽, 짭, 삽이 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묶고.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어적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어적기로.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 할게요. 이렇게 했다 온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얘가 지금 선어어미니까 얘가 어말어미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바자 바 바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로 됐다는 거는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얘 뒤에 이렇게 삽, 짭, 삽이 왔다 할게. 얘 뒤에 이렇게 모음을 시작하는 어미가 왔다 할게요. 그럼 형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들은 이렇게 될지 몰라도 형태는 이렇게 표시됐겠죠. 이어졌게 하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현대어풀이 보면 기초적인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여기의 형태가. 여기의 형태. 그럼 얘는 여기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그럼 이 어간에 얘는 종성을 보는 거야. 받침자음을. 받침자음이 뭐가 있냐 하면 자, 여기 기역, 디귿, 가방사 이렇게 나오면 얘는 삽을 쓰는 거고요. 지읒 있지. 가방을 탔으면 다타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음이나 모음 끝나니까 종성이 없다는 거죠. 모음이나 울림소리인 노랑양만 유음과 비음이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1번, 2번, 3번. 종성이 이렇게 가방사. 그 다음에 다타자. 노랑양만이나 모음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해놓고.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자, 상대 높임 한번 볼게요. 상대 높임. 고전의 상대 높임.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자, 고전의 상대 높임. 자, 똑같아요. 상대 높임도. 청자가 높은 사람이어야 돼, 얘도. 자, 먼저 청자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불러야 돼요. 청자니까 불러. 그런데 얘는 어마럼인 종결음이 쓰지만 얘는 선어음이 쓴다며. 얘는 선어음이 쓰는 거야. 차이가 얘기했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얘가 어간이니까 그럼 얘가 선어음이겠죠. 선어음이 뒤에 어마럼이가 온다고. 그럼 어마럼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 부분에 의문형은 이제 다음에 배울 건데 의문형 어미가 와. 의문형 어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고나 우선 뭐 고나 이게 5개월 그래요. 이게 5개월이야. 밑에 있으면 5개월. 그다음에 얘가 여기가 아개월이야. 이게 아개월이야. 오른쪽에 있으면 이런 걸 쓰면 의문형이야. 의문형을 쓰면 어떻게 쓰냐 하면은 여기다가 선어음 어미를 이렇게 it을 써요. 이렇게 it. 그런 반면에 의문형이 아닌 경우야. 의문형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이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 얘도 선어음이가 2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라고 의문형이 있을 때 이게 5개월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여기 아개월 그때는 이를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의문형이 아닐 때는 이를 쓴다고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전도 주체에 있고 객체에 있고 상대가 있는데 고전은 다 뭘 쓴다고? 선어음을 쓴다고. 자, 똑같아. 높은 사람이 나온 경우 높이의 주격조사 고전은 이렇게 깨서를 쓴다고. 자, 얘는 특수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어음을 2개 쓰는데 뒤에 어마어미가 뭐가 오면 잠을 가지면 자, 시를 이렇게 쓰는 거고. 자, 모음인데 모음은 주로 생략한다고 했죠. 끝날 때. 그럼 예를 들면 여기 하면 이렇게 시를 쓰는 거고. 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를 생략할 때 이렇게 오 이런 게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대 앞에는 뭐 쓴다고? 샤를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게 주체 높임이고요. 자, 객체 높임은 자, 똑같아. 대상이 부사어나 목적어에 높은 사람이 온 경우 높임의 부사격 주사인 깨를 쓴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선어음을 쓴다고. 선어음이가 자, 얘는 삽, 잡, 삽을 쓰는데 순경음 비읍이 얘가 순경음 비읍이라고 했죠. 있냐 없냐는 뒤에 어마어미가 초성을 가졌냐 시작하냐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한 거는 이게 모음으로 시작한 거 이렇게 이음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이어졌기를 해야 하니까 모음으로 시작한 거 이게 오나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이어졌기를 해야 하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그럼 이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는 밑으로 내려 이렇게 쓰겠죠. 표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라고. 이렇게. 그럼 객체 높임 상어미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은 자, 어간이 있고 선어머인데 it을 쓰는데 뒤에 어마어미가 의문형을 쓰면 얘는 it을 쓰는 거고. 자, 의문형이 아닐 때는 이를 쓴다고.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먼저 종류부터 잘 기억해 놓고 자, 얘를 고전에 얘를 하나 한번 써볼까요? 자, 얘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줄고 자, 얘를 하나 들어보면 밑에가 우리말 풀이가 나왔죠? 일단 뭐 하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우리말 표리로 하면 부처께서 왕께 이 꽃이야. 꽃을 바치시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잘 봐. 자, 여기 깨서가 나왔죠. 여기 깨서가 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있죠. 그러면 주체높임 써야 돼요, 이렇게. 여기 주체높임 써야 하고. 자, 왕깨 있죠, 깨. 현대로 따지면 들이다, 모시다, 엽다, 뵙다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객체 높임이 아니야, 현대는. 그런데 이 고전은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이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파자 무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객체 높임 성의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돼? 고전에서는 객체 한 번, 주체 한 번 쓴 거고, 현대에서는 주체만 쓴 거죠. 왜? 현대는 특수의 네 단어 쓴 다음에 들이다, 모시다, 엽다, 뵙다. 들이다, 모시다, 엽다, 뵙다가 아니니까 주체 높임만 쓴 거고, 현대는. 자, 고전에서는 여기서는 주체 한 번 쓰고, 객체 한 번 쓴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객체 한 번.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또. 높임법은 문장 하나에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의 높임법이 있을 수 있다고.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손님. 이 모자. 손님의 아버님께 사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높임법 몇 개 있나 볼게요. 먼저 불렀죠. 여기 헤어치 썼죠. 여기 상대편 한번 깨 썼죠. 사드린 것도 드린 거잖아. 드리다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객체 높임 한번. 자, 손님, 이모자 손님의 아버님께 여기 시가 있죠. 여기 생략된 게 뭘까? 손님께서, 여기 생략된 거 여러분 다 찾아야 돼. 손님께서 사드리시면, 그럼 여기하고 여기 주체 한번 있죠. 무척 좋아하실 시 있잖아요, 여기. 누가? 손님의 아버님께서. 이렇게 생략했겠죠. 다시 또 여기서 주체 한 번 있죠. 주체가 또 두 번 있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주체 두 번에 상대 한 번, 객체 한 번 썼다고요. 이렇게 문장에는 여러 가지 높임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고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현대 높임과 고전의 높임의 그 차이점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 시간 7강입니다.